안녕하세요. 임광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물의 상태, 물이 수증기로 가고 얼음이 되고 물이 액체 상태로 되는 그 이유와 우유는 왜 뽀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에 보시면 물의 상태가 있어요. 상태는 세 가지 모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물의 상태,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얼음이 됐다. 그러는 건데, 물은요, H2O, 물 한 분자간의 H2O, 요거 H는 수소고, O는 산소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H2죠.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결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게 조금 틀리죠. 여기 간격이 있죠. 그게 바로 104도, 104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수소 결합을 해요. 여기 수소가 있죠. 그러면 수소가 이쪽에 여기는 마이너스 산소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얘네들은 물 분자끼리 이렇게 결합을 막 해요. 그런데 이게요 느슨해 갖고 그냥 다른 데 있으면 옆에 있으면 옆에 걸로 하고 이거 띄고 여기에서 다른 걸로 하고 이쪽에서 또 끌어당기면 하고 그래서 이 분자가 딱 일정하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결합이. 그래서 물은 고정되어 있는 고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로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런데 여기에 수소 결합이면 여기 떨어져 있죠. 그다음 여기도 104도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아가지고 물속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자기가 품어 안아버려요. 요런 데로 쏙쏙쏙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액체가 되는데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우면 이런 거 다 뿜어버려요. 뜨거 그래갖고 이 물 분자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끓이거나 그러면 김이 막 올라가죠. 바로 수증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씩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몇 개가 같이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게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체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추워져 버려요. 상온 상태에서는 액체지만 날씨가 추워져 버리면은요 얘네들의 결합이 그냥 이렇게 수소 결합 있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고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 이런 게 고정 상태 그대로 있게 돼 버리니까 물은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액체로 있다가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액체고 열을 받아서 뜨겁게 하면은 수증기가 돼요. 그래갖고 기체가 되고 그냥 훌훌 멀리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날씨가 또 너무 추워져 버리면 얘네들이 딱 고정시켜요. 이 결합이 고정시켜 가지고 딱 가만히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얼음 자세 애들 놀이하는데 얼음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 얼음 자세가 돼서 고체가 되는 거죠. 물은 그래서 모양이 세 번 변해서 물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여기 많이 있다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우유가 왜 뽀얗냐 거기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뽀얄까 우유가? 그래서 이유를 알려면 용매와 용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설탕물을 예로 들면 설탕은 용질이고 물은 용매예요. 그리고 물에 설탕을 타면 설탕 용액이 되는 거죠. 용액이 되는 거고 이때 설탕은 물 속에 녹아요. 즉 설탕 분자의 무게보다 물의 부력이 작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물 속에 저기 막 듬성듬성 물 분자들에 쑥쑥 들어가 있는 거죠. 부력이 이제 있으면 확 떠올리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분산매와 분산지를 알면 돼요. 설탕 같은 분자보다
더 큰 분자로 된 물질을 물속에서 녹지 못해요. 그래서 물속 여기저기에 그냥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물속 여기저기에 그냥 붙어 있어요. 큰 분자들이. 왜냐고 얘네는 이런 공간이 많아서 품어줘 버리거든요. 너도 들어와, 나도 들어와, 너 저기 들어와, 니네들 다 들어와. 그러고 물속에서 이제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럴 때 뽀얗게 보이는 게 코로이드 용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왜 코로이드 용액이 되는가? 우유처럼 우유는 물속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작은 입자 크기로 분산되어 있어요. 싹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때 단백질이나 지방 입자의 무게가 무릎 부력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 속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가 더 빨라요. 왜냐고 뿌옇게 돼버리면 요런 단백질이나 지방 입자가 요런 물속에 아까 저기 하듯이 물속에 여기저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빛을 통과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뿌옇게 되는 거예요. 물 통과 못해요. 물은 이렇게 저기서 쑥 보이잖아요, 속이. 그런데 이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코로이드 용액이라고 했죠. 부력보다 작아서 물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 입자가 아주 작은 거죠. 그 작은 입자들이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는 소화가 잘 되죠. 이미 다 부셔져 있으니까요. 작으니까요. 그래서 우유 속에는 단백질과 지방뿐만 아니라 젖당도 있어요. 젖의 당분인데 젖당은요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젖 속에는 이당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의 제일 기본 단위는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라 생각해. 단당류가. 그러면 포도당과 포도당끼리 합치면 이당류가 되는 거죠. 포도당과 가당이 합쳐도 이당류죠.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합쳐도 이당류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포도당이 포도당으로 쫙 결합되어 있을 때는 녹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당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은요, 포도당과 포도당 두 개가 결합해 있을 때는 엿당이에요. 엿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으면 설탕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으면 젖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 포도당이 최초예요. 과당은요 변해야 돼요. 포도당으로 간에서 그 구조가 약간 변해서 포도당으로 되어야 에너지원으로 써요. 물론 갈락토스도 그렇고요. 포도당은 기본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는 단맛의 순서가 있으면요 과당이 제일 달아요. 과당이 제일 달라고 그 다음 포도당, 그 다음 갈락토스예요. 그래서 과당을 갖다 데워간 거는 뭐 물질 올리고당이랑 뭐라면서 과당이죠. 왜냐하면은 과당은 포도당으로 변해야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조금 지체되죠. 많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과당을 우리가 먹으면 뱃살을 두껍게 만들어 주거든요. 바로 이용 안 되니까 일단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당은 갈락토스라는 것이요 분해가 잘 안 돼요. 젖당에서 저기 소화가 안 돼요. 이 젖당을 포도당하고 갈락토스하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유를 갖다가 그 소화 효소가 갈락타제가 없는 사람은 어렸을 때는 이제 젖을 먹으니까 있는데 중간에 계속 안 먹게 되면 이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계속 먹었을 때 그게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소화가 잘 때는 요즘 우유 나오지 않아요?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로 여기 젖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게 갈락토스하고 저게 했을 때 그게 되는 거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유를 먹으면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우유수는 칼슘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무기염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거를 섭취한다. 꼬맹이들 우유만 먹어도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되면 우유는 콜로이드 용액이에요. 뽀얗게 되어요. 단백질, 지방 그런 것이 그 우유에 있는 물 속에 그게 쑥쑥쑥쑥 들어가 가지고 빛을 통감 못하니까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입에서부터 쭉 이제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